안녕하세요. 뽀얀거탑의 아나운서 류일합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지난주에 저희가 200회 특집을 했는데 많은 청취자분께서 200회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감동적인 일이 다 있을까나요? 그래서 저희가 아이디를 직접 하나하나 불러드릴까봐요. 듣고 계시죠? 샹그릴라의 그녀님, 그리고 감사드리고요. BJIN17님도 축하 메시지 감사드립니다. 또 김통님, 준75, 수기짱짱, 이카로스 S, 그리고 닐리리아님까지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앞으로도 쭉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니 약간 네. 뭘 읽나 했더니만 그걸 읽으시는 거였어요? 아니, 아이디 이름이 너무 다 어려워서 예독을 한번 해봤거든요. 방송 들어가기 전에. 무슨 이상한 네. 암호를. 안 씹었네요. 자, 그리고 오늘도 나혜란 교수님 나오셨어요. 네, 잘 안녕하세요. 계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난 200회 특집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고 싶으셨는데 여건이 안 되셔서 중간에 잠깐 나오신 거 많이 아쉬워하시더라고요. 네, 네. 뭐 많이 아쉬워하시는 거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그렇게 됐습니다. 네. 아무튼 근데 뭐 200회까지 끌고 오는 것도 사실 뭐 200회 보니까 이제 횟수로 그러면 얼마가 되나요? 한 4년이? 네, 4년 정도 됐던 4년 정도가 것 같다. 되는 거죠. 네. 계산해봤었어요. 네. 예, 들어주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 안 계셨다면 사실 뭐 불가능한 일이었을 테고, 그리고 여러 게스트분들이 도와주지 않고 도와주셨기 때문이고, 그다음에 이게 도와주시지 않았어요. 진심인가요? 영 도움이 안 됐나요, 우리 게스트분들이? 이제 죄송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게 무의식적으로 나온 이 언어가 뭐 그 사람의 진심이다라는 진심인가 게 이제 네. 그게 프로이트에서 시작됐나요? 근데 저는 뭐 오늘은 철학 얘기하는 건가요? 100년 전 네. 뭐 이런 분들의 그것을 가지고 지금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그러지 저는 뭐 말라고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물론 이제 이거 갖고 얘기를 하면 이제 정치과 선생님들하고 한 시간 넘게 싸워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드 에고 슈퍼 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프로이트가 얘기했던 자아, 초자, 그다음에 그 하나가 뭐죠? 우리말로? 이드가 자아인가요? 에고는요? 슈퍼 에고가 초자인데 맞아요. 에고는 뭐죠, 그러면? 자아요. 그러면 이드는 본능. 본능? 그런 거예요? 무의식인가? 제가 헷갈리네. 그러니까 어쨌든 무의식의 어떤 뭐 어. 3단계인데 이제 이드, 에고, 뭐 슈퍼 에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무의식을 조종하는 거에도 이제 단계별이 있다 막 이런 걸 이제 배워요. 네. 학생 때.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제 전공인 신경외과를 전공하면서 저희들은 그랬거든요. 이게 뭐 뇌 어디에 있는데 뭐 예를 들면 MRI에 해부학적으로 어느 곳에 있으며 아니면 뇌기능 MRI에 어떤 양쪽으로 표현되며 혹은 뇌파에 어떻게 구분되는데 이건 뭐 뜬구름 잡는 소리다라고 우리는 그래요. 네. 우리는. 네. 근데 그러면 이제 정신과 선생님들은 그것이 갖고 있는 치료 체계, 그다음에 진단 체계 이런 것들이 100년 이상 쌓여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무튼 이제 무의식에 나왔다는 이것 때문에 이제 하긴 했는데 아닙니다. 아니 근데 이드는 네. 이상하게 이드는 이드라고 그냥 번역되어 있네. 어머, 이드가 뭘까나요? 그러니까 그게 갑자기 너무 궁금하네요. 네, 우리말이 네. 이드라고 되어 있네요. 여튼. 네. 여튼 뭐 감사드리고 그리고 근데 우리 왜 무의식 중에 이렇게 진심을 얘기하는 것 중에 우리가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것 취중 진담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막 취하면 본심을 말하는 거. 그래요? 저는 안 취해도 본심 말하는데. 그러시나 봐요. 네, 아니에요. 게스트분들 많은 도움 되셨습니다라고 결론을 짓겠습니다. 그래요? 네. 주중에 그럼 어떤 말씀 많이 하세요? 저는 항상 이렇게 술 먹으나 안 먹으나 늘 변함없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런 적은 없습니다. 변함없는 절대음감. 예. 수증은 무의식이 아니죠, 근데 무의식도 그쵸? 아니고. 네. 네. 근데 다음날 생각은 안 나더라고요. 생각이 안 나요? 심각하네요. 생각 안 나면 무의식이겠죠? 그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네. 무의식은 자기가 알고 있는지도 모르는 걸 수도 있고요. 네. 그렇구나. 그냥 참고 계셨던 본심이 나왔다고 볼 수 있죠. 그렇구나.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사연으로 넘어갈까요? 네, 그러시죠. 네.
아무튼 뭐 축하해 주셔서 축하 그러니까요. 메시지를 남겨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메시지는 수줍어서 남기지 않으셨지만 역시 축하하면서 들어주셨을 많은 청취자분들께도 오.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메시지 안 보내신 분들도 다 마음속으로 축하를 해주신 거라고 저희는 알고 있으니까요. 그럼요, 그렇죠? 그럼요. 모두 네. 모두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역시 마무리를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마음이 착해서 그래요. 그런가 봐요. 말은 네. 마음의 반영이야, 거울이야. 와, 진짜 교훈이 되는 말이다. 그런가요? 어디서 들어봤던 얘기. 수양을 더 한번 해볼게요. 그 초등학교 때 보면 월요일 날 애국조회라는 걸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로 교장 선생님이 훈화 말씀을 하시고 네. 그리고 교장 선생님이 바쁜 일 있으면 교감 선생님이 하시고 두 분이 다 바쁘면 이제 교무주임 선생님이 하시는데 네. 주로 교무주임 선생님 급에서 나온 그 훈화 말씀을 할 때 말은 네. 뭐 마음의 거울입니다. 뭐 이런 말들 아. 이제 그런 것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왜 교무주임은 교감 선생님까지는 가르치는 일선에서 약간 떠나 계시잖아요. 근데 교무주임 선생님은 직접 가르치시는 현장에 네. 있는 분 중에 높은 분이니까 네. 현장에 계신 분들이 이제 아이들 수준에 맞는 이런 그런 언어, 그러니까 문장들이 더 나왔던 기억들이 있네요. 그 초등학교 때 기억을 지금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 이제 뭐 그냥 우와. 이거는 인상이라고 하겠죠. 구체적인 그런 사안이나 이런 것들이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임프레션이라고 하나요? 그런 인프레션, 그 인상주의, 그렇죠. 뭐 그런 그림들. 되게 무의식의 흐름이 되게 좀 근데 듣고 있으면 재밌지 않아요? 의식의 흐름이 뭔가 이게 좀 이상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쨌든 지금 지난 지가 몇십 년인데 기억을 하시다니 그러니까 천재시네요. 네. 아니 그런 인상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천재들은 그런 구체적인 디테일까지도 기억을 하죠.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선천적으로 뇌가 조금 발달이 그 장애가 있어서 네. 지금 다시 이제 보면 저희 어머니는 저한테 말씀을 안 하셨는데 저는 이룬둥이 같아요. 그러니까 10달을 딱 꽉 채우고 나오지 않고 이른둥이의 정의가 몇 개월이죠? 36주인가요? 37주인가요? 제가 요즘 칠삭둥이도 살던데요? 그렇죠. 요즘에 이제 그거는 이제 칠삭둥이, 육삭둥이, 더 이른둥이도 살죠. 살긴 사는데. 그 의학이 되게 발전했으니까. 근데 제가 태어나던 당시만 해도 대단히 위험한 거였는데 근데 아마 왜 뭐 어렸을 때 하자가 있으셨어요? 하자가 지금도 있으시지만 어렸을 그렇죠. 때는 어떤 종류의 하자였나요? 아니 어렸을 때 갖고 있던 하자를 지금도 갖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제가 갖고 있는 하자가 환경적으로 혹은 제가 태어난 이후에 제 잘못으로 생긴 게 아니다. 뇌의 기능 아니 근데 다 일찍 태어났다고 해서 정상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뇌 근데 기능적인 장애가 있으시다고 하시잖아요. 저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일찍 태어난 게 아닌가 대단하시네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 제가 군의관 때 이거 얘기하면 좀 되게 좀 네. 개인적으로 재밌을 것 그렇긴 같아요. 한데 네. CT를 찍었어요. 네. CT를 찍었는데 그때 영상의학과 전문의 나중에 이제 대학병원에서 교수로 갔다가 지금 다시 이제 개원을 한 친구인데 저한테 뇌수두증으로 딱 진단을 판독을 해버린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근데 뇌수두증은 아니에요. 뇌수두증은 단순히 이제 CT의 영상만으로 진단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부합되니까. 근데 네. 저도 보고 놀랐어요. 나의 뇌실은 왜 뇌수두증 환자의 뇌실처럼 이렇게 클까? 정말 커요. 그래서 저도 이제 당시에 제 후배들, 신경외과 후배들한테 얘기했죠. 나중에 내가 의식저하나 다른 걸로 오더라도 함부로 내 머리에 그 뇌수두증 치료를 한답시고 하지 마라. 머리에 구멍 뚫어가지고 물 빼내지 마라. 나는 원래부터 정답이다. 뇌실이 크다. 그다음에 뇌실만 큰 게 아니라 저는 이제 부비동염 할 때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코 옆에 그 빈 공간이 있어요. 코뼈에. 그건 뭐냐면 숨쉰 공기를 따뜻하게 하고 또 습기 있게 하는 건데 저는 부비동이 대단히 작아요. 일반인보다 대단히 작아요. 제 이비인후과 친구가 저를 딱 보더니 이거는 이제 이거 방송 용어는 뭐 적당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장면이 아직도 생각나요. 그 친구가 제 그 PNS 시리즈라고 하죠. 이 얼굴 뼈를 보는 그걸 딱 보더니 저를 딱 보고 그랬어요. 너 병신이냐? 그랬어요.
정상인 데가 없었군요. 예, 그래서 네. 너, 왜? 그랬더니 이게 너는 왜 이렇게 작냐? 그러더니 얼굴이 좀 작으시니까 전반적으로 요런 데 아니 이제 얼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게 네. 발달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그래갖고 그때 제 군의관 시절인데 제 CT하고 머리 CT하고 이 안면 얼굴 윤곽경을 곰곰이 살펴봤는데 저는 이게 뭔가가 여기가 발달이 되다 만 거예요. 발달이 되다 만 흔적이 사실은 또 있어요. 또 있는데 그건 제가 나중에 좀 말씀드릴게요. 왜요? 오늘 너무 다 부끄러워요. 해주시면 안 돼요? 아 궁금하게 그냥 다 해주세요. 그 뭐 제가 아직 재밌는데, 지금. 마음의 준비가 아직 안 됐으니까. 근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런 오늘 제 사연도 그런 게 아, 있죠. 그러네요. 발달 부분이 아니, 있어서 대단하시다. 그런데 네. 그런 기질적인 장애가 있으신데 지금 몰랐어요. 근데 저는 잘 지내시는 거예요? 잘 지내지 않았어요. 저는 왜 노력하는 거에 비해 성과가 안 나올까?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왜 성적은 안 오르나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네. 근데 지금 보니까 그게 있었던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아, 그런 그게 거죠. 이유가 될 수 있어요?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죠. 아, 훨씬 더 연구 훌륭하실 수도 대상이시네요. 있는데 항상 보면은 뇌가 조금 작아서 음. 이렇게 되셨구나. 남들이 안 하는 특이한 건 다 하시는 것 같아 보니까. 아니 근데 저는 실제로 지금 그러니까 뭐 지금 찍어봐도 뭐 뇌실은 뭐 여전히 클 테고 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게 왜 나의 뇌지? 그 용량이 커서 더 머리가 좋은 건 아니겠죠? 아니죠. 그러니까 뇌실은 빈 공간이라서 빈 공간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뇌실질이 내가 좀 작다는 거죠. 네. 물이 꽉 찼나? 아니, 물이 팽팽하게. 물이 꽉 차면 그게 그래도 압력이 말이 안 되지, 높아서 그쵸? 그 주변에 이제 그러니까요. 약간 물기 먹은 흔적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얼굴도 작고 두상도 작으신데 그거에 뇌도 상관없죠. 작으면 진짜 작으신 거겠네요. 아니 그래도 뇌가 지금 결론이- 뭐냐면 뇌가 꽉 찼냐 안 찼냐가 되게 중요한데 이제 정상적으로 뇌는 줄어듭니다. 뇌세포는 파괴가 되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그 뇌 실질은 작아져요. 그러니까 저는 제 나이 또래에 비해서 뇌 실질이 되게 작은 편이었죠. 근데 아마도 그게 어렸을 때부터 그랬던 것 같고. 근데 뭐 뇌 실질은 작아지지만 어떤 게 중요하냐면 이 뇌는 관계망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른이 돼서 나이가 들어서는 뇌 세포 자체는 줄어도 뇌 용량은 작지만 그 뇌를 활용하는 관계망은 되게 뛰어나요. 이 관계망이 뛰어나는 건 뭐냐면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가 부분적으로 발달하면 어떤 건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뭐 바둑을 둔다 하는 어떤 바둑의 수를 계산한다는 것은 사실은 전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을 사용하는 거라면 나이가 들수록 이런 부분은 안 돼요. 그러니까 바둑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30대, 40대가 지나면 이제 젊은 선수들을 못 당하는 거죠. 것처럼 네. 그런데 그분들이 전반적으로 바둑을 두는 태도를 보면 어떤 아이들 얘는 성장한 아이다 아니다를 그분들은 대번에 아시죠. 그건 뭐냐면 뇌가 전반적으로 골고루 사용하는 능력이 발달해서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둑 인재를 알아보는 건 바둑을 제일 잘 둘 때 알아보는 게 아니거든요. 한참 지난 후에 오히려 바둑에 대해서 무언가를 잘 이제 조금 전성기가 지난 다음에 알아보는 것처럼 그러니까 나이가 든다는 건 뇌가 작아진다는 게 단순히 그러니까 저는 노화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을 성장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신 학자들도 있어요. 뇌는 끊임없이 그런 성장한다. 굉장히 예. 좋은 네. 좋은 멘트네요. 네. 근데 이거 제가 SBS 8시 뉴스를 통해서 보도해 드린 적도 있는데 다들 뉴스들은 안 보시나 봐요. 근데 뭐 언제 제가 잘못했겠죠. 보셨는데요? 한 3년 전인가 4년 전에? 아 기억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오늘 사연이 지금 이제 이야기한 것들과 좀 연관이 있나요? 두 가지로 오늘 소개해드릴까 하는데 일단은 말하기가 늦은 아이에 대해서 고민을 보내오신 분이 있으십니다. 자, 제가 문의드리고 싶은 건강상담은 곧 36개월이 되는 조카의 말하기가 늦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현재까지 조카가 말하는 것은 엄마, 아빠, 밥, 그리고 가끔 하는 물음에 네 하는 대답을 하고 있대요. 남자 어린이가 말을 하는 게 늦을 수 있다고는 하는데 앞에 말씀드린 단어 외에는 말하지 않고 좀 발전이 더딘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누나가 말하기를 어린이집에 같은 나이 또래 어린이들은 대부분 말을 잘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 5월에 조카의 듣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검사를 했는데 결과는 정상으로 나왔대요. 의사 표현은 또 정확히 한다네요.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표현을 잘한대요. 이러한 행동들을 보면 말하기에 발전이 늦은 것 같은데 이게 몇 개월째 이러고 있으니까 걱정이 됩니다. 뛰어노는 것도 건강하게 잘 놀고 장난감 만들기도 하고 다른 놀이도 잘한대요. 그런데 조카가 좀 편식이 심해서 채소 같은 건 잘 먹질 않고 소고기나 생선 이런 것들만 먹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같은 나이 또래 성장의 키가 앞에서 5% 정도라고 해요. 키가 크지 않다고 하네요. 성장 또한 더딘 게 아닌지 누나가 걱정을 많이 하는데 조카에게 어떤 것을 해주면 말을 잘하게 되는지 또 키 성장이 늦는 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셨어요. 질문이 여러 가지가 들어있네요. 일단 조카가 이제 성장이 좀 느린 거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이신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봤는데 이것 때문에 그러면 36개월 3살 지금 2016년 5월생이었었죠. 애가 네, 6월생이래요. 6월생이었었죠. 네. 그러면 이제 36개월이 돼 가는데 이때 정상적인 그러니까 그 표준인 아이들의 이제 언어 구사력은 한 문장에 한 4개의 단어가 들어가는 정도라고 하네요. 네.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우유를 더 먹고 싶어 이렇게 완전한 문장을 사용할 수 있는 게 맞는데 근데 이걸 그럼 못한다고 언어 장애라고 할 수 있느냐 또 그건 또 아니더라고요. 네.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언어가 느리다면 언어가 느린 부분의 가장 큰 원인서부터 살펴보는 건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 하나 큰 게 잘 안 들리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하기는 따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듣고 말해야 되는데 듣기가 안 되니까 이제 말하는 게 안 될 가능성이 그런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청력 검사를 했는데 괜찮다고 그랬죠.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 다른 요인들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다른 요인들은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아이하고는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이 아이는 뭐 잘 먹고 또래하고 잘 놀고 그다음에 그거는 또래하고 이런 의사소통을 잘 하는 걸 테니까. 네. 근데 만약 이제 이 아이하고 상관없이 언어가 잘 안 되면 뭐 발달이 늦으면서 어떤 아이들과의 대인관계 그다음에 부모와의 그런 의사소통, 감정의 교환 이런 것들이 잘 안 된다면 네. 그거는 이제 소아정신과적인 문제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어쨌든 뭐 진료를 보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제 생각 제 감은 이 아이처럼 노는 애는 그냥 정상적인 좀 느림 같은 느낌을 좀 받았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키는 5%라고 했잖아요. 근데 네. 저성장의 정의는 3% 이내예요. 그러니까 또래 아이들을 봤을 때 중간이 50이고 가장 큰 게 100이고 그다음에 가장 작은 게 뭐 1 이렇게 나누는데 네. 거기서 3%보다 더 작다. 이걸 우리가 이제 저성장의 정의니까 저성장의 정의에는 들어가진 않아요. 근데 거의 근접해 있긴 하네요. 네. 근데 그래서 이제 이 3살부터가 중요한데 3살부터 사춘기까지는 네. 이 1년의 키가 얼마나 크는지를 지금 좀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이 5%타일 그러니까 이 5%에서 이게 좀 더 내려가는지, 그러니까 4%, 3%로 떨어지는지, 아니면 5%에서 다시 이제 7%, 9%에 올라가면 괜찮고요. 그래서, 근데 이때는 평균 남자아이잖아요. 4 내지 6cm 정도가 커야 된대요. 근데 1년에 4cm 정도가 안 큰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검사가 좀 필요한데, 네. 그런데 이 경우에는, 1년 단위로 그 키를 재는 것보다는 6개월 간격으로 재는 게 더 낫다고 하네요. 더 자주 소아과 재보라는 선생님들이. 말씀이시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그냥 개인이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주변에 선생 그러니까 그 언니라고 그랬나요? 누나? 네, 애기예요, 지금. 예. 네. 누나하고 그 매형이 집에서 그러니까 가까운 소아과를 결정해서 거기 선생님에게 뭐 6개월 간격으로 다녀보게 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지금 대구 지역에 지금 증세갖고 대구 지역에 어떤 특별한 대학병원
뭐 이거 언어 치료실 이렇게 가는 거는 지금 단계는 아닌 것 같고 네. 뭐 제가 든 생각은 그랬습니다. 아니 아직 근데 진단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치료를 받을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네. 얘기하신 것처럼 36개월이 됐는데 36개월이면 이제 애기 키워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이제 두 살 때가 특징적인 게 두 언어, 네, 엄마 맞아요. 밥 줘, 엄마 딱 물 두 줘, 돌 되면 딱 그거죠. 한두 개 단어 네. 딱 붙여서 3살 되면 그래서 네, 만들어요. 뭐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네. 이게 조금 늦을 수 있어요. 사람은 그리고 특히 이제 뭐 남자가 뭐 아주 정확하진 않지만 남자가 여자 아이보다 느리다고 조금 하죠. 느리기도 하고 네. 저도 제 조카가 말을 조금 굉장히 늦게 남자 아이인데 늦게 시작을 했거든요. 지금 이제 2살이면은 말한 것처럼 엄마 밥 줘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분명히 눈치는 빤히 다 알아듣는 것 같고 여기처럼 의사 표현도 다 잘하는데 말을 안 했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저도 조금 애가 똘똘해 보이는데 왜 말을 늦게 할까라고 걱정을 조금 했었는데 네. 근데 어느 순간 말문이 터지니까 정말 어른보다 더 술술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느 순간 느낀 게 뭐냐면 얘가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머릿속에 말을 갖고 있었는데 말을 밖으로 내뱉지 않았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정말 좀 신통방통했어요. 네. 아니 말을 못하던 애가 갑자기 그 말문이 터지니까 우수수수 말이 떨어져 나오더라고요. 네네. 천자문을 외우던가요? 아니 거의 그 수준인데 그래서 되게 신통방통했는데 이제 요지는 뭐냐면 36개월에 이 정도 아예 말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청력의 문제도 없고 특히 자기 의사 표현이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또래와의 관계가 우선 원활하고 그렇기 때문에 발달상에 있어서 문제는 없어 없을 것 보이고 같고요. 이 네. 이제 정신적인 발달에 있어서도 문제는 없어 보이고 말 그대로 이제 언어 발달이 늦을까 하는 그 걱정뿐인데 늦는 건 사실 다 이 정도면은 보상이 되거든요. 뭐 아예 말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심각하게 늦은 건 아니죠. 이 아니죠, 발달이. 사실은. 네. 36개월인데 우선 아예 말을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또래와의 관계가 안 되거나 엄마 아빠와의 관계가 안 되거나 이제 이런 대인 관계 부분에서 문제가 있으면 전반적으로 조금 다른 것들을 검사해 볼 필요가 있는데 발달 장애를 의심해 볼 수도 네. 있겠지만 전혀 그런 것들이 없어 보이고 아. 그리고 제가 조금 궁금한 거는 이제 이 아이가 혼자 있는 아이 같아요. 네. 저 첫째 조카라고 하니까 네. 근데 첫째 조카라고 하면 둘째가 있다는 건가? 그건 알 수가 여튼간에 없네요. 알 수는 네. 없지만 둘째가 있어도 뭐 애기겠죠? 근데 네. 이제 이게 보통 제가 보니까 그 집에서 엄마가 말을 많이 안 걸거나 집에 사람이 없어서 이제 애기 혼자만 있는 집의 경우에는 네. 아까 이제 이야기하신 것처럼 듣는 게 조금 늦을 적거나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을 네. 왔다 갔다 할 기회가 적을 수도 있어요. 음. 특히 요즘에는 외동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일찌감치 뭐 유치원에 가서 이제 말을 왔다 갔다 하는 환경이면 또 조금 다르겠지만 네. 이 아이가 이제 물론 뭐 건강하게 뛰어놀고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조금 그런 환경이 적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도 말하는 게 어른도 성격이 말 많이 하는 사람 있고 적게 하는 사람이 맞아요. 있기 때문에 과묵한 아기인가 봐요. 아, 저요? 정말 말 많이 하시는 분. 과묵. 네. 과묵. 이거는 아직 걱정하실 단계는 아닐 것 같고요. 뭐 치료를 당연히 생각할 단계도 아니고 네. 조금 더 지켜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하여튼 뭐 눈 마주침이나 아이 같은 놀이나 오. 관계가 조금 문제가 문제가 있는지는, 있으면 이거는 병원에 반드시 좀 가보셔야 될 상황이 있지만 36개월 정도가 네. 되면 근데 지금 이 정도로는 조금 지켜보셔도 될 것 같고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네. 같고 굳이 도움이 된다면 말하기에 도움을 준다면 좀 더 말을 많이 많이 걸어서, 걸어주고 네, 이게 사실은 들려주고. 치매도 마찬가지지만 네. 그 나중에 뇌가 퇴화하는 것도 결국은 잘 못 듣게 됐을 때 빨리 퇴화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청력 떨어지면 치매가 잘 걸린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것처럼 여튼 애가 알아듣지 않아 보여도 사실 꽤 듣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얘기를 많이 걸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네. 생각에는. 일단 전반적으로 문제가 없어 보이니까 네. 너무 큰 걱정 안 안 하셔도 될 하셔도 것 될것 같은데 같아요. 예. 저도 아기 예전에 이제 키워봤지만 지금도 키우고 있지만 그 우리 애들은
걸음을 이제 늦게 걸었는데 그 전에 기어야 되잖아요. 기지를 않았어요, 둘 다. 길 줄 모르는구나. 그래서 길지 않고 갑자기 길 딱 때는 기어야 되는 건데. 건너뛴 거죠. 그러니까 최대 15개월 정도는 걸어야 되는데 15개월 될 때까지 기지를 않았다니까요. 얼마나 황당해요, 그렇죠. 둘 다. 둘 다? 둘 다 그랬어요, 둘 다. 유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얘는 좀 문제가 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집안 어른들이 기는 분들이 없었던 거야. 우리 애는 뭐 갑이야? 지금도 겨. 가문이 갑이야, 대도선선. 가문이 갑이야. 기는 거를 보고 자라지가 않았어. 그러니까 길 뭐 줄을 모르는구나. 기는 게 뭐예요? 그런 그래서 거구나. 그래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진짜 딱 마지노선 15개월 되니까 걷긴 걷더라고요. 그것도 뻣뻣하게 걷죠. 기는 거 바로 뭐 뛰고 걷는 거. 예, 어깨 힘들어가서 어깨 걷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이제 쭉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 이제 그 단계가 좀 이제 늦는 것뿐이지 엄마 마음이 이제 맞아요. 조급하니까 네, 그런 거지 다 결국은 이게 지나고 나면 다 되는 것들이더라고요. 발달이라는 거는. 맞아. 네. 엄마의 불안이 사실은 네. 애한테 전염될 수도 있어요. 네. 조금 더 여유롭게 지켜보셔도 괜찮아요. 근데 제가 이 생각해보니까 지금 이제 애들이 초등학교 6학년 4학년인데 운동을 진짜 못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 운동 그 신경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못 끼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내가 엎어도 봤어요, 바닥에. 그런데 이제 배를 들고 내 다리로 기어야 되는데 배를 그냥 깔고 울고 있어. 들 그러니까 줄을 몰랐던 거죠. 기는 거를 본 적이 없어서 그렇다니까요. 오방이 안 돼서 중독 그건 안 뭐냐면 맞다니까요. 누구 앞에서 엎드려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럴 수 있죠 뭐. 네. 근데 다 커가지고 이제 지금 공부 못하는 거 보면은 뭐 어렸을 때 못 끼고 이러는 거는 이제 일도 아니에요. 얼마나 답답한데요. 지금 걱정 많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근데 여튼 그 얘기를 많이 걸어주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는 그래도 꽤 중요할 거로 생각이 되고요. 아니 제가 보는 환자분 중에 그런 환자가 있거든요. 실제로 아기를 키우는데 네. 아니 어머니가 그 중국 분이세요. 오. 그래서 한국에서 아기를 키우니까 아기는 좀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야. 엄마는 중국말을 하고 그리고 또 한국이니까 한국말이 들려오니까 그렇죠. 굉장히 언어 발달이 좀 늦어지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두 가지 언어를 습득해야 되니까 오히려 더 늦는 그렇죠. 경우도 근데 많이 이제 봤어요. 두 가지 언어를 네. 또 유창하게 들으면 좋겠는데 그 엄마가 딱 그래요. 엄마가 그 애가 엄마밖에 안 만나기 때문에 그 언어에 노출되는 빈도가 굉장히 낮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말을 많이 걸어주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네. 하여튼 이분도 어떻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조금 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잘 기다리시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네. 같습니다. 근데 조카 엄청 사랑하시나 봐요. 삼촌인데 이렇게 걱정돼서 사연까지 보내주신 거 보니까 그러네. 얼마나 네. 예쁠까요? 네. 네, 전 애기 다 키우고 나니까 지금 애들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예쁘죠. 네, 키울 때 몰랐는데. 저도 예쁜 것 같긴 네, 해요. 건강하게 잘 자라길 바라겠습니다. 볼 때까지만 예쁘죠. 실제로 키우는 건 힘들고. 엄마면 안 이뻐요, 진짜. 힘든 게 너무 많아서. 옆집 애기가 예쁘죠. 네. 알겠습니다. 자, 뭐 그리고 그건 아빠도 그렇게 다르진 않아요. 물론 엄마만큼은 아니지만 아빠는 그래도 내가 조금 네, 내 아니었으면 진짜 못 키웠겠다는 생각 여러 번 했어요. 애 키우는 게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것 힘들어요. 같아요. 너무 네. 힘들어요, 진짜. 뭐 일하고 청소하고 회사 다니고 이런 것보다 진짜 애 너무 키우는 어려워요. 거. 그리고 이제 뭐 그 절대적으로 이제 여성이 유리하다는 거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게 잘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뭐냐면 애를 제가 돌봐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제 친구들은 돌보는 걸 한 몇 시간이라고 얘기해요. 뭐 3시간 뭐 네. 돌봤다, 4시간 돌봤다. 그럼 제가 얘기하죠. 야, 그게 무슨 돌보는 거야. 그냥 있는 거지. 근데 적어도 이제 하루 왼종일 그다음에 뭐 1박 2일이나 2박 3일 그렇지, 정도를 그렇지. 봐야 되는 거면 네. 애가 불편해하는 걸 말 못할 때도 느끼겠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뭐냐면 말을 하지 못할 때 뭔가를 뭐 애가 좀 기분이 뭐 한데 난 뭔지 모르겠고 왜 그런지 모르겠고 그럼 나중에 보면 이제 기저귀가 뭐 이렇게 돼 있는 거고 뭐 그런 여러 가지들을 보면서 이게 조금 내가 남자가 좀 그러니까 이런 파악한 능력이 좀 떨어지는구나라는 걸 느꼈는데 근데 남자로서 조금 억울한 건 뭐냐면 나름 애를 보는데 뭐 그 투자를 하고 뭐 제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지만 늘 그것에 대해서는 욕을 먹어요. 네가 한 게 뭐 있냐? 너는 뭘 희생했냐? 뭐 이런 어떤 희생을 하셨습니까? 예를 들면 주말에 네. 그러니까
제가 애가 어렸을 때 주말에는 거의 다른 일을 못했어요. 네. 어디 놀러 가거나 그런 걸 못하고 그냥 애를 봐야 하는. 그러니까 데이타임, 그러니까 평일에 월화수목금 이때 이제 부모님들이 봐주시니까 부모님들이 그때 주말에는 쉬셔야 되잖아요. 근데 아이를 보는 그러니까 그 이모라고 하나요? 네. 그런 분들을 저희가 이제 고용을 해도 마찬가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평일에는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잘 주말에 쉬셔야 네. 다시 다음 평일에 우리 애를 잘 봐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주말에는 저도 나름대로 이제 그 시간은 내 인생 이거 완전히 끝났다 뭐 이렇게 생각할 만큼 뭐 그랬는데 생각부터가 잘못됐네요. 그러네. 근데 뭐 인생이 끝나요. 아니 그러니까 뭐 그런 게 아니라 끝난 게 아니라 어쨌든 뭐 나도 뭐 상당히 나의 인생을 투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이게 다시 이제 후양적으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저는 늘 그냥 나쁜 놈이 돼 있는 거예요. 별로 하지도 않은 놈, 육아에 별로 관여도 안 한 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덜하기는 저 나름대로는 하긴 했지만 네. 상대적으로 훨씬 덜했기 때문에 네. 늘 그 부분에 맞아요. 대해서는 욕을 먹고 욕을 먹으면 뭐라고 말은 못하는데 좀 억울한 감은 있고 뭐. 그러니까 저도 아기 어렸을 때 제일 부부싸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아빠가 도와주긴 해도 그러니까 전적으로 내가 일단 애를 키워야 될 입장이고 뭐 잠깐 도와주는 정도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게 네. 팩트가 그게 맞잖아. 그게 팩트니까 뭐 해준다고 액션을 취해도 흡족하지 않은 거지 흡족하지 어떤 않죠. 거든. 네. 그래서 좀 애기 키운 엄마들은 보면은 억울하고 나만 왜 이래야 되나 이런 마음 맞아요. 아마 많이 산후우증 가지실 같은 거예요. 거 굉장히 예. 많죠.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하고 애들 키웠으니까. 근데 저희 이제 뽀얀거답 청취자분 중에 한 분은 네. 남성분인데 본인이 육아휴직을 내고 전적으로 육아를 하셨던 분이 있어요. 네. 그때 이제 아내분은 일을 하시고. 요즘 그런 아빠들도 있어요. 간간히 네, 계시긴 간간히 하더라고요.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번 취재를 갔었는데 네. 아무튼 근데 제가 이제 영상으로만 뵀는데 그분은 소질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아이를 이렇게 뭔가 딱 눈 마주침이나 이런 것들이 네. 저와는 좀 다른? 저는 늘 그러니까 자기 애라도 안거나 이런 게 조금 미숙하잖아요. 근데 그분은 상당히 이제 능숙하게 안고 하셨던 거. 물론 많이 하셨기 때문도 그렇죠. 있겠지만. 그거예요. 이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아니 그 애기 보는 일이 뭐 어려운 일도 아니고 자주 하고 익숙해지면 잘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네. 왜냐면 우리 엄마들도 다 처음 해본 거고. 뭐 근데 여자가 조금 해본 일이 더 뭐 아니니까. 공감 능력이 좀 뭐 아니에요, 있다, 절대. 아기를 좀 더 한다, 네. 뭐 이런 것도 아주 조금 기여할 수 있는데, 많이 근데 그것도 해보고 남자도 익숙해져서 그런 거죠. 진심으로 많이 하면은 그건 뭐 어려운 그럼요. 일 아니죠. 네. 근데 저는 이제 뇌실이 커서 좀 이게 그런 능력이 좀 떨어지긴 해요, 제가. 네. 알겠습니다. 뇌실 안 컸으면 큰일 날 뻔했는 아니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받는 비난은 뭐 달게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여를 하지 못했다는 부분은 대단히 뭐 떳떳하지 못한 뭐 일이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 육아를 여성에게만 전가하는 그런 오래된 그런 관습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 문제 예를 들면 이제 저출산이라든가 저출산 같은 경우에 이제 뭐 하나의 문제만으로 우리가 이제 어떤 원인을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네. 그런 심각한 사회 문제의 한 부분이긴 하니까. 네. 근데 요즘 어쨌든 우리 때보다는 이 어린 분들은 이제 많이 생각이 바뀌셨더라고요. 육아도 많이 동참해 주시고 하는데 네. 앞으로도 아무튼 남녀 차이가 크게 있는 것 같진 않다는 네, 여자들의 생각. 네. 네, 그렇죠. 네. 일단 뭐 어떻게 보면 힘은 남자들이 더 세잖아요. 세죠. 육아는 네. 솔직히 몸으로 하는 거거든요. 네, 육아는 같이 하는 게 네.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니까 돕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네. 하는 개념이죠. 맞아. 남자도. 그게 남자가 돕는 게 아니라 육아는 같이 하는 해주셨으면 거다. 좋겠네요. 네. 같이. 알겠습니다. 이런 말할 자격은 제가 없습니다만. 그래서 또 요 다음. 다른 사연이 또 네. 하나 더 있는데요. 요 사연은 좀 한참 기다렸던 사연이에요. 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조 기자님에게 잠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다고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40쯤에 아기 둘을 키우게 된 엄마입니다. 육아와 노화가 겹치다 보니 몸의 항상성이 모조리 깨지는 것 같아요. 젊을 땐 머리만 대면 잠이 들었는데 요즘에는 눈을 감고 있어도 잠이 오질 않아서 걱정입니다.
밤 9시쯤에 아이들 재우면서 몸도 지치고 졸린데 또 뭔가 밀린 일들이나 이런저런 이유로 안 자고 말면은 새벽 2시쯤에 아기가 이제 기저귀 가려고 잠깐 깰 때까지, 그때까지도 잠이 오질 않는데요. 그런데 한 번 잠들면 워낙 깊이 또 잠이 들어서 말 그대로 눈 감았다 뜨면 아침이 된다고 하네요. 잠을 좀 맨날 까무러치듯이 잘 수도 없는 노릇이고 시작이 너무 힘들다고 하시는데 뭐 이렇게 힘들면 햇빛에만 기대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의학적으로 진단을 좀 받을 수 있는 걸까요? 물어보셨어요. 우리가 잠에 대한 얘기를 또 얼마 전에 한 적이 있어서 이런 사연 보내주신 것 같아요. 네, 예. 지금 그러니까 현대의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잠의 욕구, 내가 이제 좀 잠을 자고 싶어하는 욕구는 딱 두 가지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이제 하나가 잠깐만요. 나 이거 왜 그러지? 아데노신 맞죠? 아데노신이라고 하는 이제 피로 물질이라고 그러니까 흔히들 얘기하는 건데 실은 이제 피로 물질은 아니에요. 어떤 특정한 어떤 단백질이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건데 깨어 있을 때는 아데노신의 그 농도가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깨어 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나의 되네요. 수면 욕구는 하는 건데 네. 하나의 변수가 또 뭐가 있냐면 그게 이제 세로토닌과 낮에 햇빛을 받으면서 분비되는 세로토닌, 그다음에 밤이 어두워지면서 세로토닌이 변환되는 멜라토닌, 이 두 가지의 원인에 의해서 나의 수면 욕구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대의학이 갖고 있는 수면 욕구를 그러니까 알고 있는 변수는 이 두 개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냥 말씀드리자면 깨어 있는 시간을 계속 오랫동안 그러니까 낮잠을 안 자야 되는 거죠. 네. 그다음에 낮과 밤의 그런 나의 생체 시계 리듬을 계속 유지하는 것. 근데 한번 깨진 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깨지기도 쉽지 않지만 깨진 게 다시 복구되는 것도 쉽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러니까 불면증이 하루 이틀 사이에서 이게 교정된다고 생각하는 건 그게 그동안 우리 현대의학이 갖고 있던 오만이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럼 이제 그렇다고 내가 이렇게 이제 지금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잠을 잘 못 자는데 자고 싶은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제가 이제 근본적인 치료는 아니지만 임시방편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있다. 그 임시방편 중에 하나가 수면제가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저는 수면제를 불면증의 치료약으로 분류를 지금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런 호흡법들이 있죠. 호흡법은 천천히 숨을 쉬어서 나의 혈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높이는 것이다. 그게 이제 뭐 미국 하버드 의대 출신의 그 의사가 했던 뭐 478 호흡법이든 아니면 미국 해병대에서 한다는 어느 곳에서나 자도 한다는 호흡법이든 그 두 개의 공통점은 천천히 호흡을 해서 그 혈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높여서 수면 욕구를 증가시키는 그런 공통된 거거든요. 근데 요거는 뭐냐면 특징이 그냥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요것도 연습이 필요해요. 미국 해병대도 그렇고 그 하버드대 의사 그분도 이것은 계속 연습해야 된다. 그리고 어느 정도 내가 그러니까 트레이닝이 된 다음에 그러니까 뭐 될 수 있다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이거는 과학적이지는 않습니다만 이 수면에 관련된 분들 중에서 말씀을 하시는 게 특정한 행동이 있다. 나에게 잠을 잘 유발시키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있어요, 저도. 영어 책을 읽으면 잠이 와요. 많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거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영상 중에서도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스타크래프트 게임이 있는데 그거를 헤드셋을 듣고 보면 저는 잠이 잘 와요. 그래서 저는 잠이 잘 안 올 때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방해될 것 같은데. 헤드셋을 끼고 헤드셋을 안 끼고 그냥 그러니까 TV에서 보면 잠이 안 오는데 이 헤드셋을 끼고서 이 뭔가 귀에서 귀를 딱 막아주는 압력이 그런 가는 느낌이 상태에서 있으면? 뭔가가 하면 저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냐면 일반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이거는 현대의학이 지지하는 그런 근거가 갖고 있는 방법은 아닌데 여러분들이 이제 다양한 경험담들 중에서 보면 자신만에게 어떤 그 수면을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 찾아보시면 그러니까 좋겠네요. 기본적으로는 나의 수면 패턴은 한꺼번에 그 규정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의 건강을 찾는 것처럼 이렇게 계속 밤에 잠을 안 자고, 그러니까 낮에 잠을 안 자고, 낮에 햇빛을 잘 쬐고, 그다음에 어두워졌을 때는 빛을 멀리하는 그런 생활이 계속 이제 하면서 나의 전반적인 수면 패턴을 조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순간순간 임시방편으로는 이런 방법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저는 최근에 제가 잠을 잘 잘 수 있는 자세가 있었구나 깨달았어요. 그게 어떤 자세요? 뭐였냐면 손을 입에 갖다 대고 뭐야 그게? 진짜니까요. 어떻게 하는데요? 그러니까 손을 입술 이렇게 대고 있으면 잠이 잘 와요. 아니 근데 이게 다 일리가 좀 있는 게 입에다 대야 되고 우리 입술에다가. 조 기자님이 정말 말씀을 잘하시는구나. 듣고 있다 보니까 막 빨려 들어갔는데 조금 근거가 없는 것도 막 빨려 들어가네. 그래요? 아니 근데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아니 우선 아데노신 이야기하신 거는 이제 결국은 그 생리적으로 수면 부채, 낮에 얼마나 깨어 있는지가 네. 결국은 얼마나 잠에 대한 그 압박을 받는지 수면 부채 이제 빛 있잖아요, 빛. 네. 그렇게 얘기를 실제로 설명하고요. 그리고 얘기하신 것처럼 아까 호흡을 천천히 하는 거. 것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본인에게 이제 잠을 잘 자는 어떤 특별한 습관이나 네. 환경이라든지 결국은 그거는 이제 그 수면을 잘 들게 할 수 있는 이완 상태. 네. 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잠을 못 주무신 분들은 물론 큰 병이 있는 분들 사실 거의 없고요. 네. 잠을 자려고 하기 때문에 못 자는 거거든요. 맞아요. 네, 잠을 들려고 하니까 잠은 그냥 자지는 건데 잠을 들어야 돼. 자야지, 잠에 이러면서. 들어야 돼라고 하기 때문에 잠에 드는 활동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각성도가 높아지고 긴장도가 높아져서 못 자는 거거든요. 그럼 저희의 조언도 도움이 안 되시는 거 아니에요? 도움이 이렇게 되죠. 해보세요. 네. 해야지. 그쵸. 이러다 잠이 안 맞아요. 오시는 거 그래서 아니에요? 양 세는 거 있잖아요. 네, 네. 양 한두 마리 세는 네, 거. 네. 그게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은 양 세다가 날이세요. 그죠? 네, 그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고 그쵸. 양을 예전에 세라고 했던 거는 아까 그 조 기자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렇게 자기가 익숙한 활동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의식이 스르르 잠으로 빠져들게 유도하는 행위인데 스타크래프트도 아마 그럴 거예요. 하도 많이 했으니까 익숙하니까 마음이 편안해져서 짝 소리를 들을 때 잠으로 그래서 TV 켜놓고 주무시는 거죠. 분들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 크게 너무 집중이 돼서 너무 내가 너무 좋아하는 일이라서 각성이 되면 안 되고 익숙한 환경이지만 크게 어떻게 보면 집중이 안 되는 뭐 그런 활동을 하면 대체적으로 이제 수면 부채가 올라간 밤의 상황에서는 스르르 잠이 들게 되죠. 근데 이제 오히려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은 뭘 하라고 하면 그걸 못 자죠. 하려고 하기 때문에 맞아요. 정신이 깨거든요. 그래서 좋은 방법이 아니고요. 근데 이분은 40대 여성분이시잖아요. 그리고 네. 이분은 제가 생각하기엔 가장 큰 문제점은 아이를 육아하는 환경이에요. 맞아요. 예, 아이들을 9시에 같이 재울 때 그때 같이 못 자면 자기 수면 시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애들 새벽에 깨니까 또 네. 푹 주무시지를 못하고 계신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분은 예. 사실은 그런 우리가 수면 환경, 수면 위생이라고 하는 것들이 깨진 상태라고 보이고요. 사실은 어디 병원에 가셔도 원칙적으로는 불면증을 치료할 때 수면 위생부터 챙기라고 하거든요. 얘기 드린 것처럼 뭐 그 다 여러 가지 포함되죠. 낮에 많이 자지 마라, 뭐 빛 쬐라, 그리고 특히 잘 때 환경을 일정한 시간에 자라, 뭐 안정적으로 유지해라. 근데 하나도 안 맞잖아요, 이분은. 근데 이게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떻게 할 수 환경이어서 없죠. 너무 네. 안타깝네요. 그래서 네. 이게 사실은 불면증은 맞지만 불면증이라고 하기에는 환경적으로 잠을 잘 자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맞아요. 생각이 되고요. 근데도 어떻게 잘 못 자면 사실은 수면제를 먹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네. 한 3일 못 자면 잠을 안 잘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치료를 해요, 실제로. 네. 네, 그래서 수면 부채를 올리면 수면에 빚을 많이 지면 결국은 잠이 쏟아지니까 그렇게 해보고 근데도 계속 못 잔다. 네. 그러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수면 습관, 잠이 몇 시에 오는지를 결정하는 건 습관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일정 요일 동안, 일정 날 동안은 수면제를 드셔서라도 음. 강제로 그 시간에 잠을 자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기 어렸을 때 제일 힘들었던 게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거.
그러니까 애 때문에 계속 깨야 되고 옆에 죄송해요. 목이 메이시네요. 옆에 아기가 자고 있으면 뭐 꼼짝꼼짝 거리니까 신경이 쓰여서 네. 푹 못 자는 맞아요. 거죠. 네, 예,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그런 기억이 있어요. 너무너무 피곤한 상태에서 진짜 그날 그냥 까무라치듯이 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잘 자고 아침에 놀래서 일어났어. 애기 어떻게 됐지? 근데 애는 뭐 잘 자고 잘 자고 있더라고요. 있고. 예. 네. 네. 그래서 한 번씩은 네. 너무 이렇게 애기 매일매일 케어하려는 그거에 이제 벗어나셔서 네. 좀 푹 주무시는 애를 안 게 볼 수는 좋지 없죠. 않을까. 하여튼 이 상황이 예. 굉장히 어떤 병적인 상황은 아니고 마치 우리가 때렸을 때 아픈 반응이 오는 것처럼 사실 굉장히 좀 정상적이거나 자연스러운 상황이고 예. 하여튼 몸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도움을 받거나 환경을 조금 개선하거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상황을 만들면 더 좋을 그쵸. 것 같고 혼자 일주일에 조용히 한두 번 있는데 정도는 아빠가 좀 데리고 주무셔도 좋겠네요. 그거 괜찮네요. 예, 예. 엄마 좀 푹 한번 아니 근데 자게.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니까 또 네. 아빠는 뭐 아침에 출근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겠지만 근데 이제 그런 게 애가 어리면 네. 그러니까 분유를 뭐 2시간, 3시간 만에 먹이나요? 그러면 이제 완전 애기 신생 때. 아기 때 네, 그러잖아요. 신생아 때. 저희는 그랬고 그때 당직제를 했어요. 보통 그러니까 그렇게 하죠. 퐁당퐁당해서 오프인 사람은 아예 딴방 가서 자는 그쵸. 거예요. 해야 당직자가 돼요. 계속 맞아. 그렇게 하는 게 서로를 얼마나 위해서는 힘든데 저는 애기 수유 새벽에 하다가 졸죠. 졸잖아요. 이제 놀래서 대부분 보면은 졸죠. 저 꼭지가 애 콧구멍에 가 있어요. 좀 야한가? 아니 입에 넣어줘야 되는데 아. 이렇게 해가지고 애가 콧구멍에다가 넣. 아니 이거 맞아 졸려요. 네, 얼마나 힘든데요. 맞아. 그래서 근데 이분은 병적인 거를 얘기할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이제 다만 혼자서 조용히 자려고 하는데도 잠을 정말 못 잔다. 이 상황이 아니잖아요. 네, 어떻게 네. 보면은. 그래서 근데 또 걱정되는 게 이제 이렇게 피곤하면 낮에 너무 졸려서 자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악순환이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아까 수면부채 얘기한 예. 게 수면부채를 낮에 갚으니까 잠의 빛을 낮에 그쵸. 갚으니까 밤에 이제 이게 또 압력이 확 내려와야 되는데 좀 그런 악순환이 있죠. 네. 이게 이제 제가 지금 예전에는 아마 제가 이제 20년 전이죠. 20년 전이면 제가 10대 때인가요? 20대 때인가 아무튼 그때는 잠깐만요. 10대겠네요. 네. 그때는 이제 낮잠을 짧게라도 자라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 아예 그게 없어졌거든요. 일단은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 아데노신이라는 개념과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이라는 생체시계 개발이 하면서 그런데 이제 물론 그렇죠. 정 안 되면 이제 뭐 너무 이게 수면 족구를 참지 못할 경우에는 자긴 자는데 20분 이내로 해라 이제. 근데 권장하진 않고 있어요. 그래요? 예전에 왜냐면- 낮잠을 좀 자는 게 뭐 효율적이다 이런 예, 것도 있었잖아요. 예. 왜냐면 이제 낮잠은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그러니까 깊은 잠까지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3교대를 하시는 분들 때문에 이런 연구가 더 많이 됐는데 3교대를 하시는 분들은 낮에 주무실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이게 다 차단막하고 그렇게 해도 안 돼요. 밤에 잡는 것만큼 깊은 수면까지 끌어가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수면을 할 때 계속 분비량이 늘어야 하는 멜라토닌의 농도의 최고치도 훨씬 낮고 그래서 뭐 이게 계속 현대의학이 갖고 있는 문제인데 3교대를 하실 수밖에 없는 대표적인 이제 병원에서 간호사 선생님들이죠. 이분들에 대한 사실 이렇게 대체할 만한 그런 수면 이런 거는 우리가 아직 갖고 있지 않아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은 뭐 도저히 못 참겠으면 그러니까 내가 100점은 아니더라도 뭐 80점의 수면이라도 취해야겠죠. 네. 그래서 도저히 못 참겠으면 낮잠이라도 주무셔야죠, 그거는. 네. 그러니까 80점, 뭐 60점이라도 포인트를 따는 게 중요한 거니까. 네. 근데 내가 100점을 따기 위해서는 사실 60점을 70점 요 포인트를 따는 순간 조금 참는 게 맞는 건 있다. 근데 이거는 뭐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뭐 이렇게 결정을 하셔야겠죠. 이걸 뭐 원칙은 이런 거지만 내가 상황에 따라서는 뭐 60점, 뭐 70점 이렇게 따야 될 때도 있고 그다음에 뭐 운전을 해야 된다 내가. 그럴 때는 뭐 졸릴 때는 낮잠 자고 운전해야 되는 거니까. 네. 근데 다만 직업적인 운전자는 안 됩니다. 매일매일 운전하셔야 되는 분들은 지금 낮잠 자가지고 오늘의 운전을 안전하게 할 수 있지만 이 안전이 내일의 그 운전을 또 더 위험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직업으로 운전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순간적으로
낮잠을 자게 하거나 이런 것들은 금지돼 있습니다. 근데 이 의견에 제가 조금 네. 궁금증이 있는데 네네. 아니 낮잠 자는 거를 권유하진 않거든요. 네. 권유하는 건 없는데 사실은 뭐 치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상태 뭐 정신질환 같은 거 등등에서도 그런 관점에서도 네. 너무 졸리면 낮에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 1시간 이내로 자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말 그대로 너무 졸리니까. 예. 근데 이제 저는 이거는 일주일에- 수면 장애의 분류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그런 건 제가 말씀드린 불면증 일반적인 건데 그런 수면 무호흡증을 일으키는 이런 여러 가지 해부학적인 것과 그다음에 수면 패턴을 깨뜨리는 그런 것들은 배제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네.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건 일반적인 거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은 어떤 질병 상태나 이런 거는 그 질병에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접근해야 되는 거죠. 아니 그리고 그 운전하시는 분들도 네. 뭐 그렇다고 너무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낮잠을 주무시는 게 좋다는 것이 아니라 아니 근데 이게 괜히 왜냐면 이렇게 이게 얘기했다가는 이거는 제가 이제 우리 보도도 제가 이제 그때 정정을 했는데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면 일본에서 잘못된 캠페인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화물 운전자에게 고속버스 휴게소에서 낮잠을 자게 하고 한 캠페인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수면학회가 완전히 들고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명절에 설날이나 추석 때 가는데 운전하고 가는데 그때 휴게소에서 너무 졸렸다. 이런 분들한테는 괜찮아요. 그분들은 네. 가서 푹 쉬고 오시면 되니까. 네. 그런데 운전하시는 분들은 버스 기사분들은 하시고 또 오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갈 때는 안전하게 되는데 올 때 위험이 더 증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낮잠을 부분은 주무시면요. 그분들의 그러니까 수면 패턴 낮잠을 주무시면 운전을 잘하잖아요. 그날 밤잠의 퀄리티가 그러니까 수면 질이 확 떨어져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악순환이 네, 된다는 그렇죠. 것처럼. 근데 네. 일반 분들은 운전을 안 하시면 그냥 졸린 상태에서 피곤하게 그냥 일하면 되잖아요. 물론 피곤하게 일하는 것도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내가 하는 일이 리스크가 크다. 큰 분들한테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의 대표적인 분들이 운전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 직업 운전자 분들에 대해서 수면을 어떻게 권장하며 낮잠에 권장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에게 어떻게 하느냐는 대단히 사실은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낮잠이 막 쏟아지고 졸려 죽겠으면 그래도 자도 되는 거죠? 아이 그럼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포인트가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일반적인 개념이고 그다음에 우리 생활은 뭐 다 그러니까 우리 전부 다 몸에 좋은 음식만 먹을 수 없잖아요. 라면 먹고 싶을 때는 라면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뭐 술 마시고 싶을 때 술 마시는 것처럼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한테 낮잠을 권장하지는 않고 그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지만 너무 졸리면 졸음 쉼터에서 쉬어가시는 게 낫죠. 그렇죠. 근데 그것도 말씀드린 게 20분 개념이 사실은 운전자분들 때문에 도입된 개념이에요. 그럼 이분들이 어느 정도 잠을 자는 게 좋겠느냐? 그럼 20분 정도가 좋겠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당장 졸리면 위험하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그래서 낮잠을 주무셔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럼 우리가 어떤 환경을 보존해야 되냐면 그분이 밤잠을 못 주무셨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다음날 운전을 못하게 하는 환경을 우리가 제공해 드려야 돼요. 근데 그런 건 제공해 드리지 않고 예를 들면 이건 이제 제가 이걸 취재하게 된 계기가 이제 운전자분들이 졸음 운전으로 사고가 많이 났잖아요. 그때 난리 났어요, 대한민국이. 지금처럼 뭐 터널에서 뭐 했을 때 네. 그때 보니까 이제 이런 연구들이 사실은 제법 잘 돼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지키지 않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오히려 잘못된 정보들을 그분들께 드리고 있었고. 그러니까 안 돼요. 지금 제가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게 네. 작년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우리 SBS에서도 이거와 관련된 잘못된 정보가 가서 저는 이제 그거 어떻게 했냐면 당연히 수면학회에 계신 분이 미국에 있는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이렇게 교정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렇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특히 직업운전자 분들에게는. 그러니까 이전날 잠을 잘 주무셨다는 전제하에 이런 이야기가 잘 이루어지는 거지. 일상적으로 잠을 너무 못 잔 상태에서 다음날 운전을 하셔서 너무 졸린데 굳이 이걸 자지 마라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 네네. 다만 이제 일정의 패턴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네. 지금 그래서 어떤 것까지 이제 이거 계속 얘기가 길어요. 어떤 것까지 얘기가 나오냐면 그래서 이제 운전석에 딱 하면 우리 여기를 그러니까 얼굴 인식 기능으로 얼마나 졸음도가 있느냐 없느냐를 체크해야 된다라는 개념까지 나오고. 근데 물론 이거에 대한 정확도가 아직 높지가 않아서 이것을 어떻게 지금 당장 시행하고 있지 않지만 이런 개념까지 도입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 직업 운전자가 아니면 뭐냐면 법으로 해야죠. 졸리면 쉴 수 있는 공간 이게 시간을
충분히 보장해야 되는데 우리 그거 못 드리고 있거든요. 운전을 그래서 직업으로 하시는 해외에서는 분. 왜 버스 운전 기사님들 보면 몇 시간 그렇죠. 정확하게 아시네요. 그러니까 하잖아요. 네. 그분들은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미국도 주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운전자 직업 운전자분들은 시계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타이머가 있어서 내가 운전하는 시간과 쉬는 시간이 실시간으로 돼야 되고 내가 운전하는 시간이 초과되면 무조건 기사분이 교체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병원에서 방사선 일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어떤 이걸 갖고 연간 누적 방사능을 그 체크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계시죠. 맞아, 그게 맞긴 하죠. 네. 수면이 굉장히 길어졌네. 네. 잠을 잘 잘 수 있는 방법은 진짜 영원히 정말 풀리지 않는 논란거리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기 키우시는 엄마니까 어떻게든 짬짬이 그래도 좀 그러니까요. 주무시고 힘내셔서 아기 조금만 더 키우면 좀 여유가 생기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아무튼 화이팅. 예. 네, 그래서 오늘 사연 2개가 이야기가 많이 길어져서 그러게요. 본격 주제 준비한 게 있었는데 다음 시간으로 넘겨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은 뭐냐면 이제 그 나이란 교수님이 정신건강의학과를 전공하셔서 네. 요즘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정신질환자 그런 범죄 그다음에 그런 사건 사고와 관련해서 과연 어떻게 봐야 되는가 정말 네. 그분들이 위험한가 아니면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싶었는데 그 부분은 다음번에 이제 나 교수님이 오셨을 때 네, 한 달 뒤에. 뭐, 네, 한 달 네. 뒤에 이 얘기를 다시 네. 한번 그러시죠. 해볼까 네. 싶습니다. 네. 오늘 사연이 보니까 육아 관련된 얘기가 많이 그러네요. 나왔던 것 맞네. 같아요. 그러네요. 네. 발달이 늦은 거랑 잠에 대한 걸 물어보셨는데 육아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긴 했지만 네. 두 분 다 사실은 그러니까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첫 번째 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키는 그렇게 조금 작더라도. 그러니까 아직은 저성장의 카테고리에 들어가진 않지만 네. 그래도 5%면 근접해 있으니까 발달 1년에 추이를 좀잘 보셔야 발달 추이를 하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잠에 대해서 사연 주신 분은 애석하고 안 되긴 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이런 환경이 좋아져서 잠을 잘 주무셨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그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고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건데 결과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크게 그렇다고 뭐 건강하지 않다, 되게 조금 안 좋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러니까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상황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네. 여튼 뭐 예민해서 근데 잠을 정말 조금 잘 못 드시는 분이라면 네. 현실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낮에 아까 빛 보는 걸 이야기하셨는데 네. 빛 보는 것만큼 사실 몸 운동 시간 늘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집에서만 아마 계실 수도 있는데 네. 조금 나가서 돌아다니시는 거 시간을 조금 가지시면 그것도 도움이 맞아요.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애기 키울 때는 집에만 있으면 엄청 시간 안 가요. 일부러 데리고 나가서 좀 돌아다녀야지. 그러니까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나혜란 벌 교수님이 들어가요. 말씀하셨듯이 낮에 햇빛을 쬐면서 돌아다니면 이제 비타민 D가 형성되잖아요. 네, 비타민 D가 또 수면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오늘은 사연 2가지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달에 뵙죠.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